그 다음에 c본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c본 as SNS.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패키지들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하고, 자, 데이터 프레임, 아까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봇하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타임, 데이, 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토탈 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막대 그래프 같은 거 그리기가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그릴 수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은 하고서 df 주고요. x축을 타임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y축을 팁이라고 주고, 그리고 휴면 색깔이 되죠. 색깔을 day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런치의 금, 토, 일, 디너의 금, 토, 일 이렇게 금방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피봇되어 있는 테이블은 어떻게 그릴래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냐는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멜트가 있는 거예요. 피봇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압축된 형태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편한 데이터가 되는 게 피봇이에요. 이해되세요? 금요일 디너, 토요일 디너, 썬데이 디너 하고서 숫자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그 테이블을 쉽게 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피봇이고요. 근데 대부분 피봇된 테이블들은 그래프로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값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거냐? 보통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이 피봇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컬럼의 값들이 돼야 돼요. 디너, 런치 이런 것들이 컬럼의 값들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컬럼의 로우 인덱스나 컬럼 인덱스에 있었던 이 이름들, 디너라고 하는 이름, 런치라고 하는 이름,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컬럼에 들어가는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 프레임의 셀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펼쳐버리면 그래프를 만들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멜트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 그러니까 피봇에 반대되는 개념이 멜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트를 위쪽에 우리가 새로 만들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고요.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로 만들 거고요.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처음에 젠더라고 하는 컬럼을 넣을게요. 젠더라고 하는 컬럼에는 두 개의 값만 들어가 있어요.
female, 그다음에 male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어요. 젠더가 컬럼 이름이 되는 거죠. 젠더가 컬럼 이름이 되는 거고요. 런치하고 디너라고 할게요. 여기 두 개만 하겠습니다. 런치라고 하고요. 뭐 런치에는 뭐 10명, 5명 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디너라고 할게요. 디너. 여기에는 뭐 20명, 그 다음에 30명 이렇게 할까요?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DF를 볼게요. 아, 쉼표가 여기 빠져 있군요. 쉼표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별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여성이 런치에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성이 저녁에 뭐 이런 숫자가 있는 거고, 남성이 점심에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남성이 저녁에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 팁의 평균일 수도 있고, 뭐 토탈 빌의 평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성들의 점심 시간에 뭐 팁의 평균이라거나, 여성들의 디너 시간에 팁의 평균이라던가, 남성의 점심 시간에 팁의 평균이라던가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얘를 멜트를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점 멜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멜트를 할 때는 이름이 좀 달라요. 이름이 파라미터 이름들이에요. id vars, value vars, var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value nam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만들어 보고요.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id vars에는 제가 뭐라고 쓸 거냐 하면 gender를 그냥 써줄 거예요. gender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 vars가 있는데 저는 var을 먼저 쓸게요. variable name이라고 하는 건데 variable name에는 잠시만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id vars라고 하는 걸 남겨뒀어요. 이걸 남겨두고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젠더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 이름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값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만들어진 모습을 잘 보세요. 제가 id vars에서 설정한 컬럼 이름을 제외하고 여기서 설정한 컬럼 이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가 돼버립니까? 이렇게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에 값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런치, 디너. 왜 이렇게 되냐면 female의 런치가 있고요. male에도 런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female의 디너가 있고 male에도 디너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멜팅 될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컬럼이 다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멜트예요. 멜트.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뭐가 된다? value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생기는 거예요.
멜트에서는 뭐만 전달하면 되냐 하면 id vars라고 하는 것만 전달하시면 돼요. 멜팅 될 때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될 녀석들. 그거를 id vars에 전달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여기다 텍스트로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멜트 메서드 파라미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id vars 는 멜팅 될 때 녹지 않고 멜팅 될 때 녹지 않는 거예요. 녹지 않고 컬럼으로 유지가 될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녹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컬럼 이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컬럼은 멜트가 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젠더라고 하는 컬럼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게 id vars예요. id vars.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젠더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싶어요. 그대로 컬럼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싶어요. 그런 컬럼 이름을 id vars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변수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컬럼들은 전부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서 하나의 컬럼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의 컬럼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하나의 컬럼으로 들어가는 게 variable이에요. variable. 왜 변수라고 했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는 컬럼 이름을 컬럼을 다르게 뭐라고도 얘기했었죠? 변수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컬럼 이름이 들어오는 컬럼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변수들이 들어오는 컬럼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런치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디너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컬럼들은 variable 컬럼으로 녹아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id vars에 설정된 id vars의 설정 id vars로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컬럼들은 변수들은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으로 멜팅돼 버리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의 각 셀에 있었던 값들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각 셀에 있었던 10, 25, 30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 15, 20, 30. 15, 20, 30. 그죠? 얘네들은 무슨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value라고 하는 컬럼으로 멜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셀에 여기도 이렇게 써야 돼. id vars로 설정하지 않은 컬럼의 모든 셀들은
모든 셀에 있는 값들은 무슨 컬럼으로? value라고 하는 컬럼으로. value 컬럼으로 멜팅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 젠더 얘가 아이디 발스예요. 아이디 발스. 얘네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여기 남아있는 발스로 설정되지 않은 컬럼에 있는 모든 셀. 그러니까 이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셀에 있는 모든 값들은 10, 5, 20, 30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은 무슨 컬럼으로? value라고 하는 컬럼으로 멜팅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컬럼 이름들이 변수로 멜팅 돼버리고요. 셀에 있는 값들이 value로 멜팅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variable하고 value하고 두 개의 컬럼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의미가 있는 여기 이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df.melt를 하는데 id vars는 아까랑 똑같이 gender라고 주는 거예요. gender라고 주는데 variable name이 있죠. nam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잖아요. 여기. 그죠?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죠. 얘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런치 디너니까 이거는 시간이겠죠. 시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컬럼이 생겼어요?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잖아요. 그 value라고 하는 컬럼의 이름을 바꿔주겠다예요. value name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count라고 할까요? count.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variable하고 value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다. value라고 하는 거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이 있는 목적은 얘네들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아, 성별 여성의 요이 데이보다는 타임이 좋겠군요. 죄송합니다. 성별 여성의 시간은 런치타임에 숫자는 10개. 그 다음에 성별 여성의 성별 남성의 시간 런치의 전체 카운트는 5.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멜팅 할 때 최소한의 파라미터는 id 발스만 있으면 돼요. 최소한의 그 파라미터는 id 발스만 세팅해주면 되고, 그러면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이 자동으로 생기고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은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그 해석하기가 쉬워지니까 그게 바로 var name과 value name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요. var name은 variable이라고 하는 variable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할 문자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 name이라고 있었죠. value name이었군요. value name. value name이라고 하는 것은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value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할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개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좀 어렵죠? 근데 파라미터의 이름, 파라미터에 대한 그 내용들만 파악을 하시면은요, 얘네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피봇과 멜트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함수들이에요. 피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함수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컬럼에 있는 값만 보고 싶을 때, 카테고리별로 팁에 있는 값만 보거나 토탈 빌에 있는 값만 보거나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분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피봇이에요. 이렇게 길게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이 안에 값들만 채워주자 라고 하는 게 피봇이 나온 목적이에요. 멜트가 반대로 피봇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런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그게 멜트예요. 그게 멜트인데 왜 멜트가 나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멜트가 나온 목적은 피봇되어 있는 테이블은 그래프로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이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축에 사용할 컬럼 이름, Y축에 사용할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봇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멜트예요. 그래서 그 목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것에 대한 마지막이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피봇 테이블이라고 할 거예요. 피봇 테이블. 피봇 테이블은요. 사실은 우리가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몰라도 피봇 테이블 기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룹 바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룹 바이만 하실 수 있으시면. 자, 그러면 피봇 테이블 함수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피봇 테이블 함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피봇 테이블 기능을 그룹 바이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피봇 테이블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느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피봇 테이블 함수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굉장히 편한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가지고 오겠습니다. 팁스를 직접 가지고 올게요. sns.load dataset tips 이거 가지고 할게요. 얘는 우리 몇 번 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죠. 영수증 금액, 팁,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요일, 시간,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할까요? 성별, 팁의 평균 계산해 볼까요? 성별 팁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팁스 그룹을 묶어주면 되죠. 그룹을 무엇으로 묶어주면 될까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성별로 그룹을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컬럼을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걸 피봇 테이블로 쓸게요. tips.pivot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value, index, column, aggregate 펑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values 저는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팁이라고 쓸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index를 성별이라고 쓸 거예요. columns 따로 안 쓸 거고요. aggregate 펑션 min이라고 돼 있죠. 그럼 따로 이것도 따로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냐 하면 얘는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근데 괜히 오히려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뭔가 values에 뭔가를 넣어야 되고 인덱스에 뭔가를 넣어야 되니까. 같은 결과를 하나는 시리즈로 본 거고요.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시리즈를 그냥 pandas.data 프레임 하고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버리면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냥 일단은 얘는 시리즈로 그냥 놔둘게요. 얘는 시리즈로 그냥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직은 피봇 테이블이 이게 뭐가 그렇게 그 편리하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해보냐면 성별, 흡연, 여부별, 팁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이걸 알고 싶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방법 생각해 보시면 팁스, 그룹 바이, 그죠? 그 다음에 묶어줄게 두 가지예요. 성별과 흡연 여부를 두 개로 묶어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뭘 계산해요? 평균을 계산해요. 자, 이것도 뭐가 나와요? 이것도 시리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리즈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시리즈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이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는 뭐 남성, 여기는 여성. 그 다음에 스모커 예스, 스모커 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4개니까 여기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무슨 기능이에요? 피봇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봇 기능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인덱스로 올렸던 게 피봇이고, 그죠?
값들. 여기서는 시리즈잖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결과를 저장을 할까요? result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저장한 다음에 아까처럼 얘를 데이터 프레임 리셋 인덱스를 하는 거예요. result에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result.reset 인덱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result 볼까요? result가 뭐가 됐어요? result가 성별, 스모커, 여기는 팁이라고 되어 있지만 팁의 평균들이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result.pivot을 하는 거죠. 피봇을 할 때 인덱스로 남겨둘 녀석은 성별, 그 다음에 컬럼으로 올라갈 부분은 스모커, 그러면 values를 채울 녀석은 팁.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남성, 흡연자의 팁의 평균, 남성, 비흡연자의 팁의 평균, 여성, 흡연자의 팁의 평균, 여성, 비흡연자의 팁의 평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몇 개의 단계를 거쳤나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에서 뭔가 계산을 하면 그 결과는 시리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리즈를 리셋 인덱스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는 쉬워요.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기는 쉽고요. 이 상태로 숫자를 보는 거는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 이 상태로 숫자를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멜팅이 되어 있는 상태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피봇이 되어 있는 상태는 보고서에다 출력하기 위한 용도.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봇이에요. 피봇. 이거를 한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하고 연산의 결과를 피봇 테이블까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게 뭐냐면 피봇 테이블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봇 테이블 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value.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거냐?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거죠? 팁을 계산할 거죠. 팁의 평균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value가 팁이에요. 인덱스. 자, 인덱스.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인덱스에. 인덱스에 무슨 컬럼이 와야 되느냐 이거에. 무슨 컬럼? 성별 컬럼. 그 다음에는 컬럼즈가 있죠. 컬럼에 무슨 컬럼이 와야 되느냐. 여기에 무슨 컬럼을 써야 되느냐. 스모커라고 하는 변수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aggregate 펑션. 뭘 계산할 거죠? 평균 계산할 거예요. 근데 얘는 생각해도 돼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볼까요? 위쪽이랑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위에서 만든 그래프랑 아래에서 만든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피봇 테이블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룹 바이를 하면 그룹 바이의 결과는 그룹 바이를 하고 난 다음에 리셋 인덱스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한 형태의 테이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한 테이블. 그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values, index, columns, aggregate functions.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피벗 테이블 메서드. values는요. values는 피보팅 하면 셀이 생기잖아요. 피보팅을 해서 각 셀에 값으로 설정할 변수. 그러니까 컬럼. 우리는 tb라고 하는 변수를 셀에다 넣겠다. 예요. 셀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인덱스. 인덱스는 피보팅을 할 때 로우 인덱스로 설정할 변수. 여기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게 성별에 있는 값, male, female이라고 하는 성별에 있는 값이 인덱스로 들어갔죠.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변수들이라고 들을 붙이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멀티 인덱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컬럼스는 피보팅을 할 때 어디로? 컬럼 이름으로 설정할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모커라고 하는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에 스모커라고 하는 변수를 컬럼으로 설정하겠다. 마지막으로 agg func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aggregate function이라는 뜻이에요. 집계 함수. 집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values에 설정한 어떤 통계 함수를 적용할 거냐, 평균을 계산할 거냐, 뭐 sum을 계산할 거냐 등등등 통계 관련된 함수예요. 여기에 기본값은 mean,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mean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성별, 요일별, 그 다음에 시간별, 팁의 평균. 자, 그룹 바이를 바로 쓸게요. 그룹 바이를 데이터 프레임 점 그룹 바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룹을 묶어줄 게 세 가지가 있죠. 성별이 있고, 데이가 있고, 시간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일게요. 시리즈로 만들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as index를 false로 줄게요.
false로. 그런 다음에 우리는 팁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서 평균을 계산을 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룹 바이 성별 팁스 df 그룹 바이 죄송합니다. df가 아니죠. 팁스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잘못됐죠. 팁스. 네, 팁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길죠? 되게 길지 않아요? 성별이 있고 데이가 있고 타임이 있고 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 정도는요. 성별, 스모커별 이 정도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놔둬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는 게 편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리절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리절트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편한 상태예요. 왜? 여기 있는 것들을 뭐 하나는 어떤 거는 X축, 어떤 거는 Y축 그렇게 놓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 형태인 거고요. 형태인 거고. 네. 근데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남성, 여성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일을 이렇게 순서는 뭐 상관은 없죠.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일을 먼저 할지 시간을 먼저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할까요? 네. 런치, 디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남성 런치, 남성 디너. 그럼 그 안에서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Sunday, 뭐 Thursday, Friday, Sunday, Saturday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리절트를 피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 피봇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는 성별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컬럼즈는 여기서는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리스트를. 제일 처음에는 타임을 먼저 쓰겠다. 그 다음에 데이를 쓰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values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팁밖에 안 남았죠. 팁. 이렇게 하겠다. 네. 볼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런치 디너,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이렇게 나왔어요. 런치로 딱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거는 여기 순서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런치 목요일, 디너 목요일, 런치 프라이데이, 디너 프라이데이, 런치 세터데이, 디너 세터데이, 런치 선데이, 디너 선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랑 여기 있는 인덱스들만 보면 무슨 값인지 바로 나오죠. 남성이 목요일 런치에 지불한 팁이 되는 거랍니다. 어때요? 위쪽처럼 보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아래쪽처럼 보는 게 눈으로 보기는 더 좋죠.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룹 바이를 하고 피봇을 하는 것을 하나의 함수로 만든 거. 그게 바로 피봇 테이블이에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피봇 테이블이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계산할 거는 무엇을 계산할 거예요? 팁을 계산하는 거예요. 인덱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내가 표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걸 생각하고 인덱스와 컬럼즈를 채우시는 거예요. 컬럼즈를. 타임, 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aggregate 펑션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피벗 테이블은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서는 런치 디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런치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디너가 나오고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런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있고요. 런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있고 디너는 목, 금, 토, 일이 있어요. 아마 그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면 그 토요일과 일요일은 런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것도 빠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더 깔끔하고 더 그 컴팩트한 폼으로 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렬도 해주고요. 여기 순서를 바꾸시면 위쪽에 데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런치 디너가 아래쪽으로 나와요. 네, 피벗 테이블 이해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과제를 조금만 드릴게요.